죄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슨 꼭 죄인 취급하는 것 마냥,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안녕하세요. 쏙쏙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간주택 사업자 정말 투기를 조장했을까?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을 때 의무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5% 이상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2년 지나서 5% 이상 올리지 않도록 임차인을 위한 혜택을 주는 건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은 임대인이겠죠. 그런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다. 임대 사업자가 지금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닐 테고, 그럼 이 전반적인 역사가 네.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예전에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을 텐데, 사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은 딱 크지 않았다로 이제 귀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좀 커졌다,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시점으로 따진다면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12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딱 맞습니다. 자, 그 당시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을 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혜택이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지금 있을까요? 자, 이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2015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그 혜택으로 따진다면 취득세도 있을, 다음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혜택을 줄 것이고, 양도세에서도 혜택을 줄 것이고, 종부세마저도 혜택을 주는 그런 좋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혜택을 좀 늘렸다가 아니면 좀 줄였다가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 다양하게 좀 흘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제 집권 초기로 이제 가보면 2017년이죠. 자, 5월 9일로 조기 대선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4년 만에 탄핵이 돼서 이제 하야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2007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늘렸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점 이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그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전락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탄생됐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고 따진다면은 사실은 임차인을 위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차인을 위한 제도보다도 임대인이 그런 혜택을 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하고 막아내고 없애고 그랬는지, 좀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혜택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우선 신축을 매입을 할 때 취득세 혜택을 줘요. 그리고 재산세도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세금 혜택을 또 줘요. 그것만 해더라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 종부세에서 빼주는 그런 혜택도 줘요. 그럼 다주택자들한테는 아주 이득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세금도 또 혜택을 주고, 특히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은 기본적으로 장특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많게는 이제 70%까지 그런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큰 혜택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양도세에서도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다른 주택이 1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을 해서 제외시켜주니까 비과세를 받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또 다주택자에서도 제외시켜주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내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세부적인 그 혜택들을 2018년, 9년, 20년에 거슬러 올라오면서 점점 줄었어요.
없애거나 급기야는 2020년에 와서는 결국은 대폭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걸 떠나서 등록 자체도 이제 아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선 그 상황이 지금 2024년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안타깝죠.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임차인을 위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도 어떤 당근책을 줘서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가 2020년에서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5% 이상을 올리지 마라 라는 부분에 임차인을 위한 제도지만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임차인을 위한 거는 맞는데 임대인을 뭘 위해 줬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일방통행 방식이었던 임대차 3법을 잠시 거론을 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법은 아니다. 근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런 식으로 임차인을 위한 제도지만 임대인에게도 당근책을 줘서 서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앴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임차인을 정말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그것도 한번 되짚어 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 과거 때 뭐 혜택이 많았을 때 또 줄었을 때 이것들을 다 이제 몸소 경험을 하면서 느끼실 때에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뭐 감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늘릴수록 결국 임차인들한테 5%에 대한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 3법이 가고 있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차인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도 반드시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특히 뭐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슨 꼭 죄인 취급하는 것 마냥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정말 그 다주택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가혹한 그런 세금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만큼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투명해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애초에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혜택이 굉장히 축소돼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 빨리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결과적으로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